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률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 국가 중 가장 낮았습니다. 급격한 출생률 하락에 따라 사회 전반에서는 경고등이 켜지고 있는데요. 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와 대안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다음 주면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올해는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전국에 157곳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학령 인구 감소로 걱정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구 2만 3천 명의 화천군은 오히려 출산율과 학생 수가 늘고 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정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전국 초등학교 입학생은 36만 9천여 명. 지난해 40만 1천여 명에서 3만 2천여 명이 줄며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 선이 깨졌습니다. 강원자치도 역시 사정은 비슷합니다. 올해 강원 지역 초등학생 수는 6만 6천여 명입니다. 지난해보다 3천 명 넘게 줄었는데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22곳이나 됩니다. 출산율도 줄고 지역을 떠나는 사람도 늘면서 덩달아 입학생 숫자도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화천군의 양육 지원 대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부터 대학생까지 교육비를 지원하는데 외국어 교육과 어학연수, 대학 등록금과 주거비도 군이 부담합니다. 올해부턴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돌봄도 지자체가 도맡기로 했습니다. 화천 어린이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영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머니들 또한 돌봄 통해서 아이들을 안심하고 또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지난 2022년 화천군의 합계 출산율은 1.4명. 전년 대비 0.2명이 늘었는데 전국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타지 학생들이 유입되면서 학생 수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급감의 인구 감소를 그래도 저희 화천군의 교육 어떤 이런 걸로 붙잡고 있지 않나. 그래도 그 감소폭이 굉장히 미미하게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닌가. 다만 전문가들은 지자체 예산 지원만으로는 학령 인구 증가에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교육과 양육 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인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출산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경제적인 여건과 그 양육 환경이 중요하게 나타났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화천군의 지원 대책이 출산율 증가는 물론 실제 학령 인구 증가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수도권에서도 점차 사라지는 학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자 학교와 여자 학교가 남녀 공학으로 통합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만 수도권은 신도시 조성에 따라 지역별로 학교 신설과 통폐합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인천 부평구의 한 중학교. 개교한 지 40년이 넘은 이 학교는 인근에 위치한 다른 중학교와 통합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전체 학급수가 중학교 설립에 필요한 최소 학급수를 유지하는 게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인근에 위치한 남중과 여중의 학급수가 향후 각각 12학급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오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통합을 추진 중입니다. 최소 단위 학급이 된다는 거는 그 학교의 교육의 질이나 아니면은 교육 환경 자체가 많이 안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두 학교가 서로 인접해 있는 단성 학교이기 때문에 두 개가 통합을 해서 그 공학으로 된다고 하면 이게 서로 뭐 이렇게 그 통합 여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로 수도권에서도 점차 문을 닫는 학교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수도권에서 폐교한 학교 수는 인천 2곳, 서울 1곳, 경기 1곳 등 4곳으로 모두 초등학교였습니다. 특히 올해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는 전국에 157곳인 것으로 집계됐는데 경기와 인천 지역 학교 9곳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지방과 달리 수도권에서는 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구가 이동하며 학교 신설과 통폐합이 반복되고 있는데 현재 서울과 경기에 인천 지역에 개교 예정인 학교만 90곳입니다. 전문가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합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교육당국이 학생들의 통학 여건 등을 고려해 통합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적정 규모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청의 입장에선 통합을 지향을 하는데요. 근데 통합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 통합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느냐. 이익과 손해를 산정했을 때 이익이 더 클 때 가급적 그 통합을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청은 올해 약 714만 명인 우리나라 학령 인구가 오는 2035년에는 400만 명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학생 수가 감소한 중학교 3곳이나 4곳을 한 번에 통폐합해 거점 학교를 신설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 이상 학교를 합친 뒤 기숙사를 짓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역 소멸 위험률도 낮추겠다는 방침인데요. 작은 학교 통합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지역에서는 폐교 위기에 놓인 4개 중학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상 학교는 대강중과 금지중, 송동중, 수지중학교로 4개 면 단위 지역에 한 곳씩 위치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수지중이 폐교되면서 학생들은 올해부터 송동중에서 수업을 받게 됩니다. 도교육청은 나머지 3개 학교까지 하나로 통합해 오는 2028년 통합학교를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통합학교는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 모두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그런 학교 시설이나 미래 교육을 위한 그 훌륭한 교육 과정을 운영을 했을 때 그 학교들 대부분이 학생 수가 늘어났습니다. 서부권에 통합중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교육으로 회생시키기 위해서 통합중학교를 설립하려고. 지금까지는 학생 수가 줄어들면 대체로 가까운 학교와 함께 통합하는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통합학교 역시 학생 수 감소 현상이 되풀이되면서 지역에서는 농어촌 지역 특화 교육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을 원하는 학부모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통합형 기숙학교를 만들어놨을 때는 많은 분들도 대도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오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들을 단순히 통폐합하는 것으로는 급격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라고 판단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점 학교를 통해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학생을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출생아가 줄고 고령화가 이어지면서 점차 입학식이 사라지고 학교가 문을 닫는 일들이 빈번해졌는데요. 전남에서는 작은 학교의 장점을 살린 농사노촌 유학이 활기를 띠면서 전국 곳곳에서 아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전국의 신입생 수는 약 36만 명. 이 가운데 전남은 단 2%에 그쳤습니다. 지난 2021년 13,000여 명에서 올해 11,000명 수준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렇다 보니 학교도 갈수록 소규모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전체 학교 가운데 전교생 50명 이하 작은 학교의 비중은 10곳 중 4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전남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 대책으로 농사노촌 유학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도시에서 거주하던 학생이 전남 지역으로 전학해 6개월 이상 교육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21년 1학기 80여 명으로 시작했는데 이후 1년 만에 참여자가 3배 이상 늘더니 꾸준히 25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 출신은 전체 70% 이상. 각 학교마다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내세워 승마와 요리 등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하면서 유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학기마다 전체 유학생 가운데 60%가 유학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집계된 겁니다. 올해 유학생 중 71%인 207명의 학생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유학을 오는 만큼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남 작은 학교 강점을 살린 생태 환경 교육과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럼에도 전남의 전체 학령 인구 가운데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저히 적은 게 현실.
전남도 교육청은 최소 3년 이상 머무는 정주형 장기 유학을 확대해 인구 유입을 늘려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자체와 연계한 빈집 수리 사업을 통해 유학생 가구에 주택을 제공하고 KTX역과 교육 박람회 등에서 프로그램 홍보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하여 정주형 장기 유학 확대에 필요한 주택 및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인프라를 연계한 특색 교육 프로그램을 발급, 보급하여 지속 가능한 전남 농산어촌 유학을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가 아닌 시골만의 강점을 발굴해 학생 유입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지방 소멸과 학령 인구 감소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전교생 60명 이하의 초등학교를 작은 학교로 이름짓고 있습니다. 소멸 위기 속 지역의 작은 학교는 다양한 모습으로 교육의 변화를 꿈꿉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박영선 초등교육과장을 김수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경제적인 지원과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또 교실의 재구조화 사업, 이 한 큰 세 가지 정도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지자체와 함께하는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도청과 또 지자체, 그리고 LH가 임대주택도 짓고 정주 환경도 좀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고성의 영호초등학교부터 남해의 상주초등학교까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 10개 학교가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학생 수도 많이 늘어나고 또 그곳에 정주하고 있는 인구도 많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좀 더 지원하고, 학교마다 재빛깔을 내는 학교의 특색 교육 활동도 더 강화를 하고, 또 교실 재구조화 사업 등 이 세 가지 트라이앵글 정책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찾아가고 싶은 작은 학교, 또 머무르고 싶은 작은 학교, 이렇게 해서 새로운 미래 학교의 하나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출생률 감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며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반전의 조짐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데요. 인구 감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문제를 인식하고 감소를 늦추기 위한 모두의 고민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네, 교육기관부터 지금의 상황을 인정하고 미래를 준비해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